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PMG.com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 이 3대 지수 다 하락했죠. 장 초반 상승을 좀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도전적인 시장 시나리오, 시장에 대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3대 지수가 좀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 시작 전에 이미 이제 우리 시장에도 어제 영향을 주었죠.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어제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3.4% 넘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소식이 뭐 장 시작 전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H20 중국 수출 규제, 이 반도체 수출 규제 이 소식과 더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또 미끄러졌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차트를 먼저 볼까요? 3.07%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저점 지난 4월 7일 날 저점까지는 아직 그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변동성이 유발되면서 이중 바닥 혹은 이 다중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이제 변동성은 좀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때 봤지만은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크게 밀리는 날은 매도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유 혹은 또 저가 매수로 분할로 저가 매수로 좀 나설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 거죠. 일단 나스닥 지수도 살짝 아랫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뭐 주요 종목군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준비한 내용 잠깐 보시죠. 자, 두 가지 큰 이유였죠.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기술주의 하락,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무역 긴장으로 인해 연준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가 훼손될 위험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했고 연준이 이제 주가 바닥을 만드는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변동성이 다시 촉발된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장중에 9%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자, 보시죠. 9%, 10.47%가 하락했군요. 10.47%가 하락했다가 자, 모양새. 제가 장중 저가 아랫꼬리 발생 이런 표현 썼네요. 이게 왜 썼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이런 모습입니다. 아랫꼬리도 있죠. 윗꼬리도 있고요. 장중 변동성이 이제 10%가 하락했다가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뭐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요. 미국 AI 칩 대중 수출 통제 강화로 반도체주 와르르, 엔비디아 중국 수출 무역 전쟁 공포 재점화, 파웰도 외면, 뭐 다 그런 소식이죠. 다 이런 소식에. 그러나 이제 주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변동성이 클 때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는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부터 보죠. 애플 3.89% 하락 마감했어요. 제가 애플은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6.87%인데 장중 저가 대비해서는 아래꼬리가 나왔고요. 아마존, 메타 3%대 하락했고 구글 알파벳 1%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 2.43%. 오히려 브로드컴은 양봉 흐름이 나왔네요. 네, 양봉 흐름이 나왔고 테슬라 4.94% 계속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자, 넷플릭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만 오펜하이머에서는 목표가를 아웃퍼폼으로 주면서 목표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세 정책과는 무관한 종목이다. 네, 이런 평을 좀 내놨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5.78% 하락 마감했네요. 자, 주요 종목군들, 네,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실적을 봤고 ASML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주가는 7% 넘게 하락했는데 여기 준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볼까요? ASML은 이제 예상보다 1분기 부진한 수주량과 넷부킹 수주량과 1분기 이제 매출 전망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 수주량은 넷부킹은 39.4억 유로 39억 4천만 유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러나 매출은 이제 소폭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영향이 크겠죠. 네, 반도체 영향주가 컸기 때문에 ASML 주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제 일단 선반영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하락 출발한 다음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지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 하는데 미리 또 이 두드러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내 반도체가 어제 하락하고 오늘 정도 하락 출발하게 되면 살짝 저가 매수는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핀비닷컴 다시 한번 S&P 500 맵을 잠깐 볼까요? 네. 반도체주 쭉 다 밀렸죠. 네. 브로드컴,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다 주가가 빠졌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리서치나 KLA 4에서 5% 정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업종 좋은 게 없네요. 네. 기술주 하락, 금융주 하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일라이 릴리가 2.94%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일부 상승한 것은 산업재 중에서 보잉과 로키드 마틴, 방산주. 우리 시장도 어제 이 시총 상위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시장도 한번 보시죠. 반도체, 2차전지, 시총 상위 자동차는 다 약세인데 그나마 이제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현대중공업, 일부 금융주 요들만 좀 선방을 좀 한 겁니다. 자, 코스닥 시총 여기 이제 코스닥 시총도 어제 그다지 좋지 않았죠.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더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다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어제만큼 시장이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어제 많이 빠졌던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서 얼마나 좀 유입될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번 지표 볼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84,000대, 4,000달러대.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13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어제 잠깐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 보시죠. 4월 16일 1226원대까지 했거든요. 1226.7원이었는데 일단 NDF에서 1413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감안하셔야 하고요. 달러 인덱스 99.13포인트. 10년물 국채 금리는 4.27%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 맵에서 이건 이제 S&P 500 맵인데 자, ETF 동향도 보시죠. 오늘 대부분 지수 상승 관련된 레버리지 지수라 레버리지 ETF는 다 하락했고 반면에 인버스 ETF는 다 상승했죠. 그 다음에 이제 VIX가 7% 올랐네요. VIX. 자,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빅스 지수, VIX 빅스 지수가
8.57% 급등도 했죠. 이 자체가 시장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어제 시장 중에서도 잠깐 보시죠. 보면은 특징주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개별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민주당 그러니까 대선 후보 관련된 어떤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정책 AI 쭉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표 잘 나온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수출 지표가 좋은 거. 어제 삼양식품이 또 튀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 관련해서 그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네, 이런 부분들. 자, 삼양식품은 MSCI 편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자, MSCI 하도 시장이 뭐 요란하니까 그렇습니다만 MSCI 이 변동이 언제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죠. 자, MSCI 정기 변경 관련 심사일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0거래일 중에 무작위 하루다. 리밸런싱은 5월 30일에 진행된다. 알아두셔야겠죠. 이것도 중요한 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종목들은 뭐 사실상 이제 그 대체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의 상승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체 종합에서 여기 한번 이걸 어제자 한번 잠깐 보죠. 어제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 보게 되면 펩트론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이제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 VT입니다. 기간은 최근에 BHI 사모펀드가 계속 순매수 보이고 있죠. 클래시스, 뭐 GI 이노베이션, 휴젤 등을 순매수 보이고 있고 실리콘2. 그러니까 지금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 미용, 화장품, 실적계 좀 좋다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거래소는 어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껴 있죠. 기간도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위주로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쭉 그런 내용이고요. 파월호장이 어제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파월호장이 예상하기에 도전적인 시나리오다. 연준에 있어서 만약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심화시키면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전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권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파월 장관 연준의 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명확한 결과, 그러니까 연준이 선호하는 뭐 고용 지표니 PC 물가 지수니 CPI든지 여기서 이제 침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변동성이 또 나오는 주시장 흐름입니다. 주시장 흐름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 또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예상은 한 6월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6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TSMC 실적 발표까지도 잘 좀 체크하시고 22 통화정책회의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잘 따져보면서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